좋아, 브리핑 해봐.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 온다. 보고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조사 잘했구만. 네. 아니 이게 팩트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막 던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솔직히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다 미쳤다. 끝났다. 없다. 더 이상은. 틀렸어. 어? 저는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라 확인을 좀 하면서 네. 투자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죠.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하세요. 어이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제 옆자리가 지금 비어가지고 빠르게 우리 김현우 소장이 달려오고는 있는데 요즘 포트폴리오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모로 좀 바쁘셔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계시다고 해요. 빨리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 좀 제 옆을 든든하게 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김현우 소장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희 또 미노이 얘기라든지 좀 재밌는 얘기들도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좀 침체된 가운데서 그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 종국에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요계의 별, 저희 김현우 소장과 제가 좋아하는 가요계의 별에는 미노이가 있죠. 주식 투자계에는 바로 별이 이분입니다. 이분 하면 주식의 미래를 예언하는 염스트라다무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고요. 또 주식의 시공간을 창출해내는 닥터 스트레인지 A염. 약간 현타가 오는데 모시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모시는 날 저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기대하고 고대하고 왔는데 네.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따라주나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꼬였죠. 꼬인 게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못 올랐잖아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 좋다가 상대적으로. 미국이 갈 때도 못 네. 올랐던 게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너무 대규모 IPO가 많았어요. 카카오페이. 수급적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너무 맞아요. 큰 기업들이 들어오니 네.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각종 횡령 사고가 또 터지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터지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지금 뭐 국제유가 오른 것도 있지만, 작년에 사실 3월이었나 4월 달에 텍사스에서 한파 난 거 기억나시죠? 그게 거의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텍사스에 기상 그때 위기. 눈이 온다? 한파가 온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전력난. 네,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완전히 스텝이 꼬였는데, 결국 그게 이제 전쟁까지 연결이 됐고, 거기다가 중국이 갑자기 또 셧다운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하나씩 풀리나 싶으면 밑에서 꼬이고. 누가 발목을 잡아요, 계속. 지금도 이제 물가 지수가 좀, 이제 피크아웃 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또 꼬였어요. 또 꼬여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뭐 날씨로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날씨로 표현하면, 네. 차라리 이게 옛날 코로나 때는 그랬잖아요. 옛날 코로나 때는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잖아요. 그쵸. 뭐 그냥 하다가 막 100포인트씩 빠지고 며칠 빠졌는데 후두두두. V자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금방 끝났어요, 사실은. 그때는 날씨로 치면은 엄청난 이제 장대비가 막 쏟아져 천둥번개와 버렸어요. 함께 예. 너무 아프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냥 됐어요. 엄청나게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장마 전선이 꿉꿉해. 예. 그렇죠. 비는 오는데 잠깐 겠다가 맞아요. 또 그려지고 다시 비우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네. 그래서 좀 이게 답답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빠지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질질질 몇 달 아예 빠지는 것보다는 강하게. 한 번에 빠지면 뭔가 또 액션도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건 너무나 악재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악재가 또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시장이 좀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우리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요즘 좀 방송 장인 것 같아요. 나오실 때 너무 바쁘실 텐데 나오실 때마다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고 어떻게 주식시장 오래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짜증나는 장 정말 경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그래요? 면역이 생기시나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요. 아. 이거는 아무리 적응을 해도 안 돼요. 약이 왜냐면 없어요. 아니 이게 주가 빠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손해를 보시니까 네.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거 맘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제가 사실 제 경험상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네. 이제 2018년, 19년도에 오. 그때 트럼프랑 무역 시진핑 전쟁인가? 서로 싸울 때 맞죠. 아. 그때 왜 힘들었냐면요. 네네. 이 트럼프란 사람을 예측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게 새벽에 딱 보면 트위터 트위터. 하나씩 뭐가 떠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증시 폭락이 있고 그쵸. 멀쩡하던 증시가.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나쁘다가 아니라 증시에 아까 방송 전에 트럼프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트럼프는 아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죠. 이게 너무 예리하신데 네네. 예리하시네요. 아,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약간은 좀 증시에 좀 회방꾼이 된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네, 귀 그래서 흔들고 있 예, 근데도 지금 뭐 전쟁이 끝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5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 네.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시장 안 좋아서 다들 좀 울상으로 오늘 장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장중에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힘든 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울한 법은 없잖아요. 또 행복한 호재들도 조금씩 또 체크를 해 나가면서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호재가 사실 찾기는 정말 어려운데 네. 그래도 뭐 굳이 이제 호재를 찾아보면 일단은 뭐 이거 호재는 아니지만 증시가 1년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 하락의 초입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락이 이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네. 작년 8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아, 그게 작년 네, 8월이에요? 작년 8월부터 이제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그 8월부터 빠지는 구간에서 12월 달 한 달만 올랐던 것 같아요. 아. 월간 기준으로 거의 계속 빠졌고 네. 흘러내렸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은 됐는데 네. 끝이 어딘지는 모르죠, 사실.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바닥은 아무도 예,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넘어갔기 때문에 음. 증시도 어느 시점에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 조정도 네. 보고 있고 또 희망적인 거는 이제 중국이 좀 살아난다는 거죠. 아. 중국이 이제 셧다운이 풀렸고. 근데 또 클럽에서 발생했다던데.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예전에 중국은 이렇게 몇 명만 조금만 생겨도 아예 도시 전체 봉쇄해버렸어요. 그 2,5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상해시를 2달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전수조사라니. 네. 근데 어쨌든 시진핑은 그걸 해버렸고 네. 2달 후에 이제 지나서 풀었는데 또 뭐 베이징시에서 뭐 감염자 나오니까 근데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냐 부분 봉쇄로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락다운을 다 하는 게 안에서? 아니라 네. 일부 지역에 한정지어서 네. 부분 봉쇄를 했고 그리고 간이검사소를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15분 거리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에서 무증상 판결 받으면 네. 바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3월, 4월까지만 해도 뭐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역에 걸렸다 그러면 상해시 싹 전체 다.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물론 제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좀 바뀌고 있다.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시장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경제정책 방향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추경호 이제 이번 주 네,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것 나올까요? 같은데 이제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 나온 걸 보면은 네. 일단은 대기업 이제 그 투자할 때 아. 세액공제라든가 또 법인세 상한선을 좀 낮춰주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뭐 세금 네. 문제를 떠나서요. 주식시장에만 미친 영향을 놓고 보면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살아나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익이 증가한 만큼 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투자를 하거나 음.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줘요. 그게 의무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배당 줘도 좋고 아니면 배당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나중에 또 재투자하면. 결실로 돌아오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오. 좀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 네.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한 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의미가 있죠. 이렇게 네. 힘든 장에서도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나아질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가를 또 시그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유연해지고 있고 빠졌다. 가격이 싸진 것만큼 또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바닥을 서서히 좀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정책 선순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도 한 모금 드시고 또 이렇게 몸도 풀면서 제가 감히 우리 염 이사님 앞에서 브리핑을 좀 할 거예요. 아, 예. 네. 뉴스와 함께 좀 찾아온 브리핑을 말씀드리면 틀리다. 네네. 맞으면 맞다. 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평소에 좀 순하고 착한 이미지를 네. 갖고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내면에 있는 예. 악마를 좀 끌어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알겠습니다. 독서를 날려주셔도 좋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아, 테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브리핑 해봐 이렇게 한번 또 해주시면 어때요? 좋아, 브리핑 해봐. 시키면 또 하죠, 제가. 좋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브리핑 가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부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미사님, 세계은행, OECD에서 이제 곧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다 낮추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 온다. 보고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조사 잘했구만. 네,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안 오길 바랬거든요. 조사 잘했어요? 네, 조사 잘한 거 아니 이게 팩트니까. 팩트잖아요, 사실. 지금 경고 물론 이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해는 안 오겠죠. 올해는 안 오는데 내년에 올 거라는 전망이 지금 이제 설득력을 점점 더 얻기 시작을 했고 이미 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 조정이 됐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냐면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역성장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가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서 아니면 그 중앙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면 되거든요, 사실. 이러면 깨끗하죠. 근데 깔끔하게. 그걸 못하죠. 왜? 물가가 너무 높기 오르니까.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근데 미국 경제가 아예 망가져 있으면 물가 잡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를 안 올려요. 근데 미국 경제가 아직은 지표상으로 너무 좋아요.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이고 네. 소비도 그렇게 꺾이지가 않았어요. 오. 여전히 제조업 지표도.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지금 지표 좋은데 물가부터 잡고 보자. 물가 잡고 경기는 일단 나중에 그건 우리가 챙겨줄게. 우선순위에서 얘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은행이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잖아요. 네. 물가와 고용.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첫째인 물가냐, 둘째인 이제 고용을 챙기냐. 아. 이건데 이제 둘째가 지금은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둘째는 울고 첫째한테 지금 온 이제 관심을 쏟는 거예요.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좀 세게 올리는데, 근데 이게 금리를 이렇게 또 올리면 네. 경기는 더 타격을 받게 되죠. 소비가 줄게 되고 그렇죠.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네. 그래서 올해는 스태그는 아닌데 네. 일단 이제 올해는 물가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거고, 이 상태면 내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 갈 수도 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죠. 네. 그럼 이제 역성장 가는데, 근데 진짜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전망은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물가가 잡히고, 네. 원자재 가격만 좀 안정화되면, 올해 가을 넘어서라도 좀 안정화되면,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를 잡지 못하고, 네. 뭐 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애널리스트 분이 뭐라고 썼냐면, 미국의 그 국제유가,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160달러 정도를 넘어서면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지금 네, 120달러 지금 120이니까 아직은 좀 가나요? 남아있긴 한데, 왜냐면 옛날 같으면 130달러만 넘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대요. 그래요? 예전에는 1970년대 우리 한번 그 교과서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오일 쇼크. 네. 네, 그때는 뭐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오긴 왔죠, 실제로. 네, 오긴 왔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 비중하고 지금 네. 비중을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절반 정도 에너지 그 소비 의존도가.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대요, 사실은. 뭐 신재생 때문이에요? 신재생도 있지만 이제 네. 미국도 자체적으로 오일 생산을 많이 하고, 셰일오일. 그리고 이제 네. 다변화된 거죠, 이런 산업 구조가. 예전하고. 그리고 미국도 옛날에 제조업이 많았는데, 네. 미국을 이끄는 기업이 어디죠? 애플, 뭐 아마존. 그렇죠. 여기가 원유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제 플랫폼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비중이 예전보다는 네. 좀 약해졌다. 그러나 이제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안 좋죠. 우리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네네. 한국은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정도고 대부분 제조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유가가 유가 좀 영향 영향을 받고.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130달러만 넘어도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쵸.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지금 결국엔 음. 이렇게 올 거라고 시장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안정화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아.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를 보면서 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유가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싫으네요, 정말. 네. 결국은 또 미국이나 사우디의 공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그죠? 맞죠? 예,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세 개국 네. 중에 누군가 증산을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러시아 공급의 푸틴이 이슈. 뭐 전쟁을 끝내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 별로 안 기대를 나와요?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는데 전혀 반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 만나러 가는 게 왜 만나러 가겠어요? 증산 증산해달라고. 요청에. 근데 그러면 시장이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 말 듣겠냐 지금 분위기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리더십에 네. 대한 뭐 불신? 트럼프 같으면은 그냥 말 안 들어? 본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아마 트위터에서 몇 트럼프였으면 번 말했겠죠. 네, 맞아요. 계속 떠들어댔겠죠. 네, 트위터에다 대놓고. 근데 지금 바이든 성향상 지금 좀 이게 사우디 설득 가능할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어쨌든 안 만나는 것보단 낫죠, 당연히. 아. 만나러 가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가 됐건 뭐 아니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증산을 하건 네. 아니면 이란과 핵협상을 해서 이란을 풀어주건 아. 그러니까 뭔가 공급에서 뭐가 나와줘야만 네. 그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음. 그래야 국제효과가 좀 의미 있게, 잡히고. 의미 있게 좀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잘 했는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왔으면 하네요. 첫 번째 브리핑 마쳤어요. 속도 높여서 다음 브리핑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다음 브리핑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요? 왜 늦었는지 핑계를 댈 걸 생각을 안 해고 와서 그 질문하시니까 바로 브리핑 갈게요,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6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고 5개월 연속 순매도 그냥 막 던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솔직히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다 미쳤다. 끝났다. 없다. 더 이상은. 틀렸어. 왜 놀랐어요? 왜 갑자기? 반모에 놀라셨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반모에도 놀랐고. 반모에 놀랐죠. 아니, 왜냐면요, 이제 네. 그 작년에는 어. 개인의 힘이 되게 셌어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 안 받았어요. 작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96,000원 찍고 8만전자까지 왔을 때 한 몇 달 횡보했잖아요. 예. 네. 외국인은 정말 정신없이 그때도 팔았거든요. 어. 근데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어요. 이제 밑에서 그랬다가 8만 한 4, 5천 원 또 반등도 해주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동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매물이 겨울이 온다 뭐 이러면서 네. 외국인들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힘이 좀 급격히 꺾였고 지금은 1조 6천억이면은 사실 작년보다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지금 하루에 뭐 2, 3천억만 팔아도요 그냥 밑이 뚫려버려요. 그 못 정도. 받아요. 받질 못해요. 지금 시장 체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음. 그리고 이게 뭔가 긍정적인 기대라든가 시장이 좀 이제 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바뀌면 개인 투자분들도 막 올려서 살 텐데 예. 그렇죠. 지금 못해요. 그냥 밑에 바다만 나요. 그러니까 매수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네. 파는 사람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량을 그냥 뭐 네네. 일단 어차피 달러 강세 이거 반도체 이 상황에서 좀 좋아질 리는 당분간 없을 것 같고 일단 팔고 보자. 장기 관점에선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인들 중에도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사거든요. 예. 국적조사를 해보면. 네네. 근데 주로 파는 쪽이 저 헤지펀드들이 많은 영국계나 룩셈부르크 쪽이에요. 이쪽은 달러를 보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봐요. 달러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자산을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네. 이게 완화될 때까지 이제 파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좀 겹쳐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예전 같으면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나올 거다 지금 나왔지만. 현재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안 팔아야만이 일단 증시에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꺾여야 된다. 환율로. 지난주인가요? 아. 언제였죠?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전만 해도 증시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환율이 급락했었어요. 아, 달러가 꺾였죠.
그때 달러 꺾이니까 외국인이 주식 샀잖아요. 들어오고? 하루에 1조 산 날도 있었어요. 오.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달러에 저는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개입을 잡혀요? 근데 할 달러도 수가 있을까? 이제 달러는 통화 가치니까 네.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지금 네, 전 네. 세계 증시가 불안하니까 당연히 더 쏠리고 음. 거기다 경기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안전자산 더 찾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더 수요를 받는 데다가 금리도 또- 더 올린다 그랬고.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축하면 무조건 강해서 거기다가 나와요. 상대국 통화가 유로화랑 엔화잖아요. 네. 유로와 엔화가 지금 형편없어요. 예. 엔화는 뭐 연일 사상 최저치. 정말 하고 있고. 끝도 없이 빠집니다. 엔화 가치가. 그쪽은 그러면- 잡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네, 잡을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거기는 물가가 워낙 낮아요. 예. 일본은. 아, 그렇더라고요. 네, 디플레 국가예요, 디플레. 이 시국에도 디플레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물가 올리기 위해서 네네. 어쨌든 부양을 더 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좀 올라주면 괜찮은데 음. 엔화도 꺾이죠. 유로화도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도 유로 쪽도 지금 유로화도 약해요. 달러보다는. 거기다 이제 그래서 남은 희망은 위안화밖에 없어요.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 그나마 제동을 걸어주는데 이건 네. 좀 다행인 게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한다고. 써주니까 예. 그럼 네네. 중국 경기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좀 꺾여주든가 네. 아니면 중국이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되든가 아. 이러면 달러가 좀 약간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달러의 향방은 유가 위안화에 달려있다. 어떻게 지금 적으셔야 되는 현재는. 오자마자 너무 지금 약간 놀라셨죠? 난 되게 안녕하세요. 근데 틀렸어. 틀렸어. 그 게다가 막 우울한 얘기만 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어. 아, 근데 좀 세 번째 브리핑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 수금 이야기 하면서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약간 후레사 선배라고 가실래요? 하나 더 가실래요? 브리핑 한 번 더 가시죠. 두 개 더 남았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연초 대비 3배 넘게 늘어나고 있다. 음. 6만 전자도 깨질 것 같다는 아, 이거 오늘 진짜 제발. 불안불안했어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네. 이제 아니 이게 원인가 이게 공매도 너무 잔고 뚝배기네요. 때문이면 틀렸어. 오. 공매도 잔고 때문에 틀렸지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 환경 때문이면 조사 잘했구만. 주가만 보면 네. 시장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 생길 수도 6만 전자 깨질 거라고도 지금 보고 있는 뭐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네네. 이제 올해 연초만 해도 이렇게 6만 전자 깨질 거라는 누구도 상상 못했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6만 전자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공매도는 이제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더 나와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엔 지금 6만 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보통 우리가 이제 PBR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PBR 이제 자본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느냐. 네. 보통 삼성전자가 1.1배에서 2배 사이예요.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네. 포항일 땐 2배까지 가고. 예. 네. 작년 1월에 그래서 2배까지 갔다 왔죠. 작년 어. 1월에 96,000원 갔을 때. 네. 2배 갔다 왔어요. 이제 그때는 약간 비쌌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 지금 현재가 1.2배 정도 돼요. 지금요? 1.2배까지 오.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대비해서 1.1까지, 바닥이네요. 1.1배가 57,000원 정도. 사실 거의 다 오긴 왔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게까지는 삼성전자가 위기가 왔을 때 거의 간다는 얘기죠. 반도체. 역사적 저점이잖아요. 네. 반도체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예. 공급 과잉에다가 네. 정말 전 세계가 또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그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지금 1.2배, 3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좀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정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랬을 때 네, 그때 네. 정말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때 한 1.3배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지금 그때보다 더 낮아졌다는 건 더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시황을요. 어쨌든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때보다 지금 돈은 더 잘 벌거든요. 근데 이익을 4분기에 또 실적 꺾인다던데요, 이사님? 그걸 반영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것도요 참 어려운 게 어렵다. 4분기에 안 좋다는 것도 지금 외국계에서 이번에 또 모건 스탠리가 네. 아. 그 메모리 반도체 이번에는 가뭄이 왔다 이런 또 보고서 겨울에 이어서 가뭄 왔다 가뭄이 수요 왔다. 가뭄이 왔다 아. 지금 왜냐면 이제 전자기기 소비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음. 오버서플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고서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네. 오버서플라이가 공급 과잉이잖아요. 네. 네네. 3분기부터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 같다. 어.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도 동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오히려 개선될 거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공급은 크게 늘긴 어렵다. 지금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공급 과잉 사이클이.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도 뭐 의견들이 다 엇갈리니까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외국계 말을 신뢰하겠죠,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 모건 스탠리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아졌고, 또 한 가지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그 새로운 CPU가 예. 네.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원래 출시일은. 네네.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그거에 딸린. 맞아요. DDR5가 네.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DDR5는 이 D램한테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잖아요. 예. 뭐 서버 다 바꿔야 되니까. 네. 그 작년에 나온다 그랬다가 올해 5월인가에 원래 나온.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CEO가 언급했어요. 올해 가을에 네. 나온다고.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시제품까지 다 내놨어요. 네. 근데 이마저도 또 또 연기됐어요. 지연됐어요. 겨울로. 어.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자꾸만 인텔이 무슨 뭐 완전 양치기 소년 되고 지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나와야 돼요, 제때. 이거 기다리는 서버 업체가 많아요. 바꾸려고. 아하. 이거 나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일단 바꾸고 거기에 그럼 DDR5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같이 지원을 하니까.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슈네요. 거예요. 아니 되게. 한편으로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지, 언젠간 나오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그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고 가격이 쌀 때 지금부터 둘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서버 교체 시기가 보통 4년 걸려요. 그럼 지금 DDR5 지원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굳이 지금 DDR4를 쓸 거냐 그렇구나. 이거죠. 아. 새로운 CPU 나오는데 성능도 훨씬 좋고. 그러면 네. 새로운 CPU에 맞춰서 새로운 DDR을 지금부터 사놓을 필요는 그러진 아니 않아요? DDR 그건 같이 이제 서버에 같이 탑재가 아, 돼요. 그럼 따로따로 할 수도 네. 없고. 나와야만. 근데 그리고 그 CPU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존의 CPU는 지원을 못 해요. DDR5 넣어봐야 어차피 재고 무용지물이에요. 사놓으면 예.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뭐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주는 거 아니야 말이. 가뜩이나 이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하니까 그쵸. 아하. 아 이제 안 된다. 이거 아직 한참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나와서 겨울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 그럼 좋죠. 근데 어, 좋은데 네. 과연 언제 좋아질 거냐. 근데 어. 4분기에 나온다는 또 보장도 못 아, 하는데 그렇죠. 또 연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텔이 4분기에만 약속을 해주면 좋죠. 그러면 아 이건 무조건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또 네. 달려있겠네요. 반도체 시황은.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어렵네요. 것 같아요. 네. 예. 불확실성이 CPU 이런 커지다 것도 보니까. 너무 어렵고. 공대 오빠시죠? 네, 저는 정도.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문과세요? 전 문과입니다. 공대 네, 저는 오빠신가요? 아유, 공대 두분 이과 다. 쪽이긴 한데 오. 언제 한번 네. 우리 그 수소여정님 같이 모시면 머리 불나겠네요. 수술장님 나온 걸 봤어요. 어. 두 분께서 너무 재밌게 끌어주셔가지고 쉽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 머리줄 날 것 같아서 아무튼 한번 와주세요, 요정님. 쉽지 않습니다. 예.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또 밀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때 시장이 어제 다르고 네. 오늘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만 맨날 바뀌냐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데요. 그렇죠. 2달 전까지만 해도 덥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도 더운데 음. 그 옛날 거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그때 중요한 정보들을 그때 바로바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안을 전해드려요. 그럼 여미선님께서 골라주십니다. 네네. 다만 저희가 단답형으로 쉽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답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바로 또 투자에 반영하시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추천과는 좀 다르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호 발사가 지금 하루 연기돼가지고 네. 16일입니다. 이후 전까지 해서 우주항공주, 방산주 조금씩 좋아졌고 또 발사 이후에 더 좋아질 거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후에 강한 모멘텀 자리하고 있다. 아니다. 뉴스에 팔아야지. 여기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 어떠신가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 오. 지금은. 뭐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하기 좀 늦었고요.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동참하면 만약에 누리호가 저는 성공해도 한번 빠진다고 봐요. 왜냐면 재료 노출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면 당연히 폭락이죠. 이거는 뭐 왜냐면 그것 때문에 미리 다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사실 아마 네. 방산주나 인공위성 관련주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그럼 공매도를 좀 칠까요? 아니 너무 극단적.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아니, 왜? 아직 성공해도 펀드 빠질 때문에 펀드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죠? 성공이면 좀 덜 빠지고. 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갖고 계신 분들 놀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근데 제가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고. 예.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실패하면 모멘텀이 없어져 버려요. 또 다른 모멘텀. 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8월 3일인가요? 예. 그 이름이 뭐였죠? 다 뭐로 시작하는 그 달 탐사선이 또 발사돼요. 8월 3일 날 우리나라 예. 이제 기술로 네. 지구를 벗어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처음이죠. 네. 달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리호가 성공을 해야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음. 누리호는 실패했는데 이거 성공하면 또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출할 때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리호가 아니면 우리의 이번에 경쟁력? 기술적인 우리 기술적인 경쟁력이 어. 아니 발사체를 성공을 하면 네. 당연히 예,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요게 만약에 그 누리호 발사가 실패하면 네. 이게 달 탐사선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해도 이게 의미가 좀 약간 저는 그렇죠. 빛이 좀 바랄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이게 어쨌든 성공해줘야죠. 음. 누리호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이게 발사체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큰 경쟁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 한국은 러시아에 의존했거든요. 맞아요. 발사체 기술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수정을 해서 뭔가 정말 날씨만 좀 이상하지 않으면 따라주면. 저는 좀 이번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은 투자 관점에서 이런 거 이벤트가 끝나면 어쨌든 뭐 아무리 호재여도 빠지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죠. 단기적으로 맞아요.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이게 성공을 했을 때는 한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들고 가도 된다. 음. 나는 변동성 한번 견뎌보겠다. 음. 왜냐하면 바로 8월 달에 또 네. 달탐사선이 한 번 네. 더 있으니까 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우주항공주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 하지 말고 네. 네. 만약에 변동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이제 그럴 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누리호 발사 이후에 8월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아니 이제 발사 이후에 뭐 지금 한 2달 남았으니까 네네. 그러면 6월 한 1, 2주 정도는 좀 조정 받겠죠. 예, 예. 당장 모멘텀은 없으니까 네.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그때를. 같고 네. 그리고 방산주 이제 우주항공주도 좋지만 방산주도 어쨌든 이제 군비 경쟁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증액을 예.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신냉전 시대고 네.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GDP의 1.5%를 방산비로 지출한 나라인데 이번에 2.5로 올렸어요. 오. 거기다 스웨덴, 핀란드 지금 나토 가입한다고. 예. 그럼 거기 이제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동은 항상 하얗고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좋은 게 예전보다 엄청난 경쟁력들을 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방산주는 장기적으로 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6월 29일 나토 회의에 네, 초청됐다고 참석. 네,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후에 이제 수출도 나올 수도 있고 맞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저번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랍에미리트 한번 갔을 때 그때도 이제 한번 네네. 있었죠. 네. 이런 이벤트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아마 이제 갔을 때 그런 비슷하게 뭐 그런 수주를 또 따낼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모르죠. 이거는 근데 항상 투자하실 때 주의할 게 네. 기대가 컸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더 실망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 기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뭐 투자하시는 거고 아예 혹시라도 안 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걱정되시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갈까요? 네. 원통형 4680 배터리 대세되면 국내 2차 전지에는 호재다. 아니다. 그냥 반짝일 뿐이다. 저는 이거는 호재라고 봅니다. 오. 왜냐 4680 배터리를 LG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호재죠. LG엔솔만 하나요? LG엔솔이 현재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고 투자도 삼성 많이 하던데. SDI는도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네.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나왔어요. 아. SDI는 그래서 아직은 SDI는 뭐 100%는 아니니까 네. 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엔솔은 좀 기대를 해볼 만 할 것 같고 며칠 전이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전자공시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오창 공장인가요? 거기 예, 예. 4680 배터리 이제 설비 투자 투자하겠다. 공시를 냈어요. 오늘 좋던데요. 네, 주가도. 그래서 주가도 견조한 게 왜 4680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네. 지금 이게 지름이 46mm고 이게 뭐죠? 높이? 예, 이 길이가 아, 이건가요? 길이. 그러니까 이게 46이고 어. 이 지름이 한 80mm 정도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680인데 예전 거는 되게 작았어요. 원통형 배터리가. 아. 그래서 테슬라도 작은 배터리를 막 수십 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키운 거죠, 하나를. 키우면 공간 효율이 높아져요. 하나가 커지니까 네. 배터리 개수가 줄어듭니다. 네네. 그리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주행거리도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밀도도 올라가고. 오. 근데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걸 대량 양산하기가. 듣기로 테슬라도 지금 하고 하고 있는데 있어요, 수율이 자체적으로. 안 맞는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가 자기네가 직접 하고 있고 네. 자기네 혼자 다 못하니까 이제 LG 엔솔에 SOS를 한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도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680은 아닌데 네. 규격은 비슷해요. 중국의 그 CATL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 또 EVE 배터리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같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이쪽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이쪽 시장이 다 뛰어드는 거죠.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거를 그냥 뭐 지금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네. 100만 개가 필요한데 100개 만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100개를 100%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음. 100만 개를 80% 이상은 만들어줘야 돼요. 제대로 된 양품으로. 예. 네. 그게 수율인데 지금 네. 안 나오는 거죠. 테슬라도. 그러니까 그게 아, 제대로 어렵구나. 수율이 나오겠냐. 네네. 여기에 대한 의문보는 일부 있어요. 그 4680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LG 네. 엔솔 뭐 선도 업체니까. 근데 이거를 마냥 낙관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제대로 양산이 되는지. 삼성전자가 항상 욕먹었던 게 저는 네. 삼성전자가 어쨌든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수율이 제대로 계속 안 나오죠. 뭐 그 파운드리 쪽에서. 네. 제대로 맞아, 만들어야지 저쪽에서. 이걸 납품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하면은 좋은데 지금 네. 4680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제 파나소닉만 강자인 거예요? 아니죠.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개발을. 양산이 된 게 파나소닉만 그러니까 있는 이게 게 100% 아니고요? 지금 제대로 양산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다 지금 이거를 시도는 개발을 하고 하는데 있다. 이거를 이제 모두 다 시작이다. 예, 테슬라도 하고 있고 지금 뭐 LG 엔솔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LG 엔솔이 우리였으면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다는. 네. 예. 좋겠다는 건 바람이고. 바람이죠. 어때요? 기술력은 다른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내년 양산 가능할까요?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오.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좀 지켜봐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예. 내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차전지 이야기 좀 더 가볼게요. 이번에 BMW가 삼성 SDI 배터리가 아닌 중국의 CATL 배터리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K 배터리 전체적으로 악재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업계에선 그럴 수 있어.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오. 네, 왜냐면 뭐 BMW가 이제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지만 BMW는 대량 양산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제 바이어는 뭐냐면 배터리 회사에서 가장 상식성이 있는 거는 거기죠. 이제 테슬라하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 네. 그다음에 미국의 GM, 포드. 여기가 뭐 다 프리미엄 제품도 물론 하지만 네. BMW랑 벤츠는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고가의 자동차를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규모로 만드는데 그 여긴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프리미엄 시장은 따로 존재를 하는데 네. 어쨌든 대중화된 모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승부를 볼 거는 방금 대중화된 말씀드린 모델을 만드는 예. 곳. 거기가 세계 뭐 점유율이 다 1등부터 5등이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 배터리 회사들은. 삼성 SDI가 뭐 BMW에 뭐 CATL이 채택됐다고 해서 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어떤 자동차 회사도 한 회사에 몰아주진 않아요. 그건 상식이죠, 당연히. 어떻게 배터리 하나 할 걸 쓰겠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 CATL 거 쓴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굳이 뭐 한국 거 쓰지 왜 그러냐. 네. 근데 기업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용 중국 문제도 시장도 있고, 공략을 해야 가격도 되고 되고. BMW는 중국 시장 공략 안 할 겁니까? 어. 그럼 기왕이면 LG 거나 삼성 거 쓰는 것보다는 CATL 거 쓰려고 하겠죠.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제일 근데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CATL이 이제 모든 자동차 시장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아요. 프리미엄 라인이든 네, 고급 뭐 라인이든 그런 거는 당연히 악재지만 예. 그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한정된 모델에 이원화돼서 납품되는 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물렸는데 시티그룹에서 거의 뭐 매도 리포트를 세게 냈는데 그거랑 별개인 거죠? 그건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이겠죠, 사실은. 아하. 그래서 그게 다 맞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네. 저는 분명한 거는 삼성이든 SK든 뭐 LG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는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안 쉬운 건 중국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중국은. 보조금도 안 줘요, 우리나라 배터리한테. 아, 그죠. 안 주니까. 근데 중국 자체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네, 줄어들긴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쓸 자리가 없죠. 아예. 사실은. 예. 어차피.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자국 배터리 써버리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산이 훨씬 경쟁력도 높고 그리고 이건 좀 다행일 수 있는 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도 규제할 가능성도 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 미국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죠. 계속. 그래서 배터리도 전략 물자로 제가 알기로는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음. 시애틀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는 네.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한국한테는 우리랑 좋은 관계가 거죠.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고 네, 자연스러운 악재까지는 거죠. 아니다. 네. 걱정은 우리 기술력은 마셔라. 안 흔들린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형 원자로 SMR 예타 통과. 원전주의 모멘텀이다. 해외 수주돼야 본격 상승 가능하다. 노. 릴렉스.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해외 수주 돼야 본격 상승 가능하다. 네, 요 의견이고 SMR은 이제 기대가 되게 크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이제 신형 원전이고 이게 굉장히 그 작고 그리고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네. 건설 기간도 되게 짧고 공사비도 되게 이제 줄어들 수 있고 또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나 이런 데서 네. 약간 보조 전원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설치가 그러니까 원전은 어쨌든 이제 폐쇄된 지역에 네. 다 방사성 때문에 네.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 또 공사 기간도 엄청 길거든요. 기본 한 10년 걸려요. 어. 아, 공사 기간이요?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공사 기간 중에 반이 공사를 하는 게 반이 아니고 네. 할까 말까? 수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계하고 네, 아. 이런 거 계획 짜고 여기 뭐 네, 네. 지진 그리고 나지났는지. 주민들 설득해야 돼요. 아, 그게 또 엄청나게 오래 큰일이죠. 걸려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원전 짓는 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누구든 자기 사는 집 옆에 누가 원전 들어오기 원하겠어요,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아요. 현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득하는 것도 정말 힘든 네, 일이거든요. 진짜 그건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소차도 이게 대중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왜 그러면 충전소 때문에 네. 충전소 폭발할까봐. 그 막연한 불안. 네, 그 막연한 네. 실제 폭발한 저도 적들도 막 그- 예전에 네. 있었잖아요. 최근에 전기차 폭발도 너무 무서웠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대중화되는데 좀 쉽진 않은데 그래서 결국 이런 산업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네.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에 지금 원전주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환경은 당연히 좋아졌죠. 왜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지금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부족하고 네. 근데 이걸 또 많이 쓰면 탄소 배출이 안 많은데 맞아요. 되고. 근데 바로 태양광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원전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천연가스랑 원전이 그 대안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또 지금 새 정부는 친원전 정부잖아요. 맞아요. 사실 완전 탈원전에서 네. 벗어났죠. 그래서 결국엔 원전 분위기는 분명히 좋은데 다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들이 실적까지 그게 연결이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주로. 그리고 해외 수주를 우리나라가 따낸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럼 SMR이 완전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해외 수주 받고 이런 순서로 아니 가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SMR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 투자관들. 아. 왜냐하면 SMR을 하는 회사가 미국의 뉴스케일인데 네. 그 회사가 상용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2029년이에요. 상용화가. 2029년. 그리고 지금 2029년. 개발하는 단계라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아직은. 뉴스케일? 네, 거기서 뉴스케일. 가장 가장 기술력이 좋다고 좋은? 지금. 아. 거기에 두산 사실-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지분 투자했거든요. 아니 아.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기술력이 어느 정도예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네. 거기에 주 기기를 두산 그냥- 에너빌리티가 납품하고 아. 뭐 설계나 이런 거 이제 그 회사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뭐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할 텐데 아직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SMR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네. 해외에서 대형 원전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보면 사우디도 얘기 나오고 체코, 네네. 두오바니 원전인가요? 네. 그 수주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 예전에 10년 전인가요? 그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 해외 수주가 하나 있어야 우리가 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이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네. 이거 어찌 보면 또 약간 대선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번 싹 올라간 적도 있어요. 맞아요. 미리. 3월에.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시기는 저는 좀 아니다. 아. 지금 좀 약간 좀 지켜보자.
이런 게. 릴렉스 하면서 릴렉스. 그 다음에 수주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통신 3사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성장 동력도 따내고 이제 투자 시기가 왔다. 아니다. 성장 동력은 맞는데 글쎄 투자와 연결짓기에는 조금 성장 동력도 투자도 아직. 성장 동력은 맞는데 네. 투자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아니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잖아요. 컨소시엄이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현대차는 이미 UAM 사업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5년도에 상용화하겠다. 뭔가 뭐라 그러죠? 터미널? 네, 터미널 에어도시? 만들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번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분명히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될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UAM이 이제 하늘을 나는 건데, 뭐 예를 저 지금 그거 들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더키디 사람들이. 아니야, 원더키디. 그리고 거기 비용 아. 비쌀 텐데. 그거 예전에 누가 연구를 해서 낸 적이 있어요. 여기 여의도에서 뭐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네. 개인당 11만 원의 그러니까. 비용이 든다? 아니 미쳤어? 근데 진짜 급할 쓰실 때 분은 있잖아요. 쓰겠죠. 뭐 나는 좀 여유가 있거나 돈보다 시간이 우선인 분은 쓰겠지만 대다수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버스를 타시던가 택시 타겠죠. 택시 타시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 효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가격 대비 효용을 보는 건데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내가 지불할 때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데 UAM이 그 정도 가치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가격이 만약에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UAM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또 돼야 돼요. 아니 위에도 이제 비행기도 있을 테고 막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UAM이 많이 떠다닐 텐데 네. 그 교통 정비를 누가 할 겁니까? 아니 여기서 교통사고 나면 그럼 그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제도 무섭고. 정비, 네, 또 보험 문제 보험.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UAM을 믿고 좀 투자하지 말자. 지금은 아니 성장 동력은 맞아요. 네네. 그걸 보고 아니 난 4년에 어차피 되니까 지금부터 할래.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전기차도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전기차도 10년 전에 아, 맞아요. 무조건 돼. 이건 누구나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중화됐잖아요. 전기차 시대는 1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열렸는데 UAM도 4년이면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저는 사실은 UAM보다는 차라리 자율주행이 더 우선순위라고 아. 자율주행이 더 가깝고 눈에 보이는 우리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UAM이 무조건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못해요. 네, 그걸 누가 그걸 또 장담을 하겠어요. 과정을 좀 네, 지켜봐야겠죠. 지켜보자. 그래서 UAM으로 돈 버는 기업은 아직 없잖아요. 실제로. 네. 아니 상상조차 안 돼요. 네,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은 10년 전이라도 대충 머릿속에 네, 그려집니다. 어. 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자동차, 아니 전기로 가는 자동차 네. 정도는 그려지는데 UAM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드론을 타고 다니는 거야, 헬기야, 뭐야, 네.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UAM의 진심이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라 주식 투자 관점에서 확인을 좀 하면서 네. 투자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UAM에 들어가는 뭐 중요 부품, 뭐 부속 이런 것과 이제 같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같이 들어가는 뭔가 공통 분모가 있을 텐데 그런 거만 싹 발라내가지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사실 다 이제 드론을 타고 막 출퇴근을 해요. 예를 들면 네, 우리 네, 그 네. 어렸을 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면은 되게 시끄럽겠다 막. 막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막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UAM이 전기차만큼 시장이 커질 거냐. 이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자율주행이 더 나은 것 같다. 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간지가 안 나. 간지. 봐봐요, 부자들이 그거 하면서 못 타고 다니겠냐고 아무리 빨라도 간지가 안 나. 이거 간지가 안 나. 간지의 문제로 귀결이 됐네요. 자, 네, 여러분은 염스트라다무스 닥터 스트레인지의 염수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